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는 정말 경이로운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정말 안 좋았던 만큼 라이브를 제가 하루에 2번씩 진행하면서 꾸준히 상황을 업데이트 드리면 물론 미리 반등의 신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어제 하루만을 기준으로 제가 5천만원을 투입시켰는데요. 공교롭게도 투자를 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새벽을 시작으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고 멤버십 분들과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S&P 500은 9%, 그리고 나스닥은 12% 오르는 등 엄청난 상승이었는데요. 상승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90일 관세 유예를 해준다라는 트윗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이러한 트윗이 나올지 저는 몰랐지만 적어도 제가 알았던 것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113%라는 제목의 글을 썼듯이 매크로 관점에서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딜이 나올 가능성은 높기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가 비현실적인 만큼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진정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트래킹을 하였기에 4월 5일을 시작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라고 분석을 드리면서 추가로 매수를 했고 하락장 때 계속 매집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로 매집을 했으며 그 와중에 수익을 본 다음에 그 수익으로 정말 억울하게 폭락한 기업들을 위주로 총합 8천만원어치 추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번 멤버십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장일 때 오히려 포기를 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과매도 압력과 함께 폭락을 하게 되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반등을 할 때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투자가 쉽사리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실제로 나의 포트폴리오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는 그 순간일 때 밑바탕이 되는 원인이 어떠한 흐름을 타고 하락하는지를 고통 속에서 계속 분석을 했을 때 미세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이미 S&P 500이 9%, 그리고 나스닥이 12% 오른 뒤에 왜 올랐는지 분석을 해봤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찾은 특이점은 바로 채권과 주가 흐름 사이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등하기 전 4월 9일 오후 4시에 분석드린 리서치인데요. 이것은 엔비디아와 10년 국채금리와의 상관관계로 한때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때쯤에는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엔비디아도 하락하고 상승하면은 함께 상승하는 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더니 중국에서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혹은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인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다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더더욱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테슬라 또한 이렇게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이렇게 커플링이 되면서 함께 상승하고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여기 완전 반대로 관세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주가는 반대로 하락하는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본질적으로 10년 국채금리의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잡혀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인데 10년 국채금리를 낮췄을 때 비로소 더 낮은 금리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서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시장에 부과하여 10년 국채금리를 억지로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와 같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와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마찰로 인해서 채권이 역으로 매도가 되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을 예를 들어서 매도했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국채금리와 달러와의 상관관계 때문인데 남색은 달러이고 빨간색은 10년 국채금리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지표는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만큼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누군가가 미국의 채권을 매도를 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금리는 반대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인데
채권을 매도하면은 받는 돈은 당연히 달러이고요. 문제는 그 달러를 다른 미국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다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서 달러 또한 팔아버리는, 즉 달러로부터 돈이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약한 달러와 함께 10년 국채금리가 함께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관세에 대한 압박을 키우면 키울수록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자국 물러선 것이고요. 추가로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4월 10일 새벽 2시에 제가 표기를 한 것처럼 10년 채권 옥션 있는 날로 옥션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안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폭등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4월 10일 채권의 옥션 결과는 정말 좋은 결과와 함께 끝났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미 제가 다 해석드린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10-year indirect accept는 주관사가 아니라 손님을 대상으로, 해외 손님을 대상으로 잡히는 수치로 87.9%라는 아주 훌륭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달에 67.4%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인데 그만큼 10년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들로부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해외 쪽에서 채권을 대부분 사갖고 그럼 나머지는 옥션을 주관하는 은행에서 집어가는데 그 부분은 여기 10-year direct accept인 1.4%로 이게 낮을수록 10년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떠한 이유에서 트럼프가 머지않아 관세에 있어서 한 발자국 물러날 것임을 예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것을 연계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가 폭등하는지 또한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상으로는 제가 50% 할인 쿠폰을 딱 3일 동안만 발급하기로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이 좀 힘들기도 했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해서 바닥을 잡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는지라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테슬라나 다른 종목들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분석을 읽어보시면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테슬라를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가 그 어떤 기업보다도 22%라는 큰 폭으로 폭등을 해버린 이유는 여기 제목에서와 같이 113% 때문입니다. 여기 113%는 프로옵션 프리미엄으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겜마스키즈의 가능성을 매번 분석드리는 과정에서 공유드리는 수치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에 잡힌 폭등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겜마스키즈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겜마스키즈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가 바라봤던 때는 3월 10일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이렇게 15% 넘게 하락했을 때로 그때 당시 하락과 함께 풀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92%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풀옵션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간 과거의 기록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떠한 수치를 시작으로 겜마스키즈가 터질지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 92%라는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손에 꼽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언제 이 풀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바닥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3%라는 풀옵션 프리미엄 수치는 코로나 다음으로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까지 겹쳐서 고려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언제 녹아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분석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연 4,500만원 이상의 돈을 리서치 비용에 보태는 이유는 오늘과 같이 폭등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면에 무엇이 많이 적용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폭등의 가능성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알고 있다면 공포심에 못 이겨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도 멤버십 분들께서는 테슬라의 폭등을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로써 27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3분의 1로 분할되기 이전을 기준으로는 816달러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은 풀옵션 프리미엄이 녹아내리면서 겜마스키즈가 터졌는데 이 113%를 갱신했던 이 풀옵션 프리미엄이 얼마나 떨어졌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많이 안 떨어졌으면 추가적인 폭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한발 앞서 대비하자는 분석에서
그리고 오늘 12시 짧은 라이브 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하락 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최악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고요. 추가로 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과격하게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언제 대응을 할지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P 500이 9% 넘게 상승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V자 반등을 노리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신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갯마 스퀴즈에 의한 테슬라 폭등은 제가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꾸준히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분할되기 전 기준으로 816달러 정도인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900달러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라이브 알림도 바로 가게 되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